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들을 출산한 30대 초보 엄마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오래도록 아이를 기다리다가 어렵게 첫 아이를 낳게 되었네요. 저희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얻은 아이라 그런지 제게는 너무나 귀하고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뭐든 해주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네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엄마가 되고 보니 저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지는구나 싶습니다. 조금 더 철이 들고 마음이 넓어졌는지 이제는 내 입장만큼이나 남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이 많아지곤 합니다. 사이가 소원해진 시누이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말이에요. 사실 저와 시누이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아이를 낳기 직전에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한테 상처를 준 신우가 너무 미워서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생각했지만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다 보니 그런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네요.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누이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는데 유독 시누이만 뭘 잘못 먹은 것처럼 삐뚤어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초부터 시누이 시집살이에 마음고생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걱정할 만한 일들은 전혀 없었어요. 둘 다 비슷한 사정이었던 탓에 저희는 부모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 둘이서 대출로 결혼 준비를 했고, 자식들끼리 어렵게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의 의견을 대부분 존중해 주셨습니다. 유순한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정했지만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셨고 저를 새 식구로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하지만 유독 나이 많은 시누이 하나만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듯 했었죠. 생각해보면 저희 시누이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늦둥이 동생이라 아들같이 키웠다는 이유로 결혼 전부터 이런저런 참견을 하더니 결혼을 해서는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자기는 먼저 결혼해서 같은 며느리 입장을 모르지 않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었죠. 시부모님도 모르고 지나가신 시댁 행사를 제가 모르고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러서 몇 시간을 혼을 내더니 평소에도 별별 말도 안 되는 구실들로 저를 잡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심지어 명절날에는 자기는 이미 친정에 와 있으면서 저를 친정에 못 가게 붙잡는 바람에 남편과 처음으로 싸울 뻔도 했었습니다. 시누이야 그렇다 쳐도 자기 누나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연애 때도 싸움 한 번 없이 사이좋던 저희가 처음으로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그때 돼서 알게 되었지만 시누이는 원래부터 시댁 식구들조차 감당 못하는 아나무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부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저희 남편까지도 다들 시누이 앞에서는 별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원래 시아버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오신 덕에 많이는 아니어도 내 식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사정은 아니었었죠. 하지만 그런 시댁의 사정이 하필 시누이가 대학을 갈 쯤에 안 좋아졌었고 갑자기 기울어진 집안 형편 때문에 시누이는 어쩔 수 없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집안의 생활비를 가져다 줬었다네요. 하지만 몇 년 후 사정이 다시 좋아졌고 남편이 대학을 갈 쯤에는 여유가 생겨서 남편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 형님이 자기는 대학 못 가고 여태 고생했는데 동생은 대학 문턱 밟는다고 억울하다고 많이 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시부모님은 당연하고 저희 남편까지
형님에게 죄책감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꼭 대학을 나와야 성공을 하고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고생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족들은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시누이를 늘 안타까워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누이의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식구들은 다들 대학을 가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해준 것이 없는 시누이에게 미안해 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인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시누이를 딱하게 생각하고 시누이가 무슨 짓을 해도 크게 나무라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누나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다고 했었죠. 그런 식구들의 마음을 잘 아는 시누이는 자기에게 타박 못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평소 심해보에게 하는 걸 보면 원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듯 했지만 자신을 감싸주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더 거침없이 이기적으로 구는 듯 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시누이에게 괜히 대들 수가 없었고 시누이가 시어머니 대신 시집살이를 시켜도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늘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가 그런 시누이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시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잘해주셨기에 시누이 정도는 참아야겠다 싶었거든요. 저런 분들에게 어떻게 저런 시누이가 나왔는지 의아할 정도로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며 아버님도 저를 많이 챙겨주고 잘해주셨지만 특히 어머니가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결혼 전부터 예쁘다 예쁘다 하시더니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갈 때마다 늘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푸짐하게 차려주시고는 다 같이 먹은 밥상 치우는 것도 못하게 하셨었죠. 죄송하고 감사해서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제 손 망가진다고 남편을 대신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정말 막내딸처럼 대해주시니 저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에 그런 시부모님이 어디 흔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에 제가 괜히 시누이와 문제를 만들어서 시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제게는 참 잘했고 신우가 제게 시비를 걸 때마다 적당히 나서서 해결해 줬기에 그나마 제가 참을 수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역시 시어머니의 역할이 참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형님을 제지하는 건 어머니셨기에 어머니 옆이라면 저도 눈치껏 무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으신 어머니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고 마셨습니다. 늘 건강하실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병을 얻게 되시고 어머니는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일찍 돌아가시고 마셨죠. 너무나 좋은 분이라 할 수만 있다면 평생 모시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설마 그렇게나 일찍 떠나실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울타리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시댁은 한동안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다들 힘들고 슬픈 내색을 애둘러 숨기려 했지만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쉽게 위로하거나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고 다 같이 모이는 일도 전처럼 없을 수밖에 없었죠. 평소 매일같이 난리를 피우던 시누이마저도 연락 없이 조용했었으니 말이에요. 그나마 저희는 혼자 계시게 된 시아버님 걱정에 종종 시댁에 들리곤 했었지만 저희도 경황이 없어서 시누이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하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신경 쓰지 못했던 게 맞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시누이를 보지 않게 되어 내심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님이 떠나신 후로 시댁 식구들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혼자 계실 시아버님이 외로워지시는 게 아닐지 걱정스럽기는 했죠. 그런 걱정에 저는 형님이 아버님을 위해 노력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했어요. 시어머님의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었고
저는 시누이가 이번 일 이후로 많이 유해지고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참 여전했어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실감 때문이라도 사람이 바뀐다 그러던데 저희 형님은 잠시의 조용한 시기를 지나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독불장군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간으로 말이에요. 나보다 한참이나 나이도 많은 사람이 어쩜 저렇게 철이 안 들까 싶었는데 그나마 시어머니 죽음으로 달라질 기회가 생겼다 기대했더니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한동안 조용하다 싶던 형님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돌연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저도 형님 부부의 싸움을 종종 봐왔기에 부부 사이가 좋기만은 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자주 싸우기는 하셨지만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딸이 있는 형님이 이혼을 결정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가 형님에게 꼬치꼬치 캐물을 사정은 아닌지라 누구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합의 이혼으로 정리를 한 걸 보면 외도나 다른 큰 문제보다는 평소 문제가 되었던 성격차 때문이 아닐까 예상할 수 있었어요. 형님 부부가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는 몰라도 어머님의 죽음 이후 들려온 형님의 이혼 소식은 저희 시댁에 큰일이었음은 확실했었죠. 심지어 아버님이나 저희들은 형님이 이혼을 하시는 줄도 모르다가 관계 정리가 완전히 끝나서야 알게 되었기에 그 충격이 더 컸었던 것 같았어요. 저희야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 자체가 충격이었지만 아버님은 충격도 충격이지만 금쪽 같은 딸 자식이 이혼을 하고 온 것이 무척이나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나마 식구들 중 형님을 가장 잘 타이르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말이에요. 아마 아버님은 형님의 이혼으로 자책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힘든 시기에 자식을 챙기지 못했다 생각하셨겠죠? 물론 형님의 이혼은 저희에게도 큰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일에는 과민 반응하고 늘 식구들을 들들 볶던 시누이가 이혼의 아픔으로는 얼마나 식구들을 괴롭힐까 걱정이었어요. 게다가 이혼 후에 갈 곳이 없는 형님이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기에 저로서는 절대 반길 일이 아니었죠. 이제는 마음 놓고 시댁으로 갈 수도 없겠다는 생각에 여러모로 걱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걱정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아무리 걱정이라고 한들 그런 걱정을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저야 시누이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이혼한 시누이의 상처보다는 제 앞일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었지만 남편과 아버님은 형님이 받았을 상처가 더 걱정이었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이혼하고 돌아온 누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했고 어떻게든 형님을 돕고 싶어 했어요. 아직 조카도 너무나 어린데 여자 혼자서 어린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는 듯 보였죠. 아버님 역시 이혼녀가 된 딸아이의 어린 외손녀 걱정이 크셨는지 은퇴를 하신 지 몇 년 만에 다시 일을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물려주실 재산은 없더라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 생활할 여력은 만들어 두셨기에 걱정 없이 은퇴를 걱정하셨었는데 이혼하고 돌아온 시누이 때문에 갑자기 입이 둘이나 늘게 되자 생활비 걱정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자식된 입장에서는 어머님마저 병을 얻어 돌아가신 뒤로 아버님이라도 큰 탈 없이 오래 건강하시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몸도 정신도 아끼셔야 할 아버님께서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셨네요. 아버님은 어린 손녀를 키우는 자신의 딸을 위해 다시 고생을 자처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집에만 있겠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님도 일을 다시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꽤 바빠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이미 아이 낳고 몇 년간 일을 쉬고 있던 터라 일자리 구하는 게 쉬운 듯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일로 꽤나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그쯤에는 시댁에 갈 때마다 늘 날이 서 있고 짜증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 시누이의 모습에 저는 괜히 시누이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예민한 시누이와 혼자 고생하시는 시아버지 때문에라도 저는 형님이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하기를 바랬지만 그 일로 저한테 곤란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죠. 얼마 뒤 형님은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기뻐하며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대충 취업 축하 파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저와 남편은 형님을 축하해드릴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 형님의 모습에 남편은 좋아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래도 한동안은 괜히 불똥 튈 일은 없겠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형님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요즘 재취업이 정말 어렵다는데 대단한 일 하셨네요. 그러게, 나도 힘들다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지 뭐야. 그래도 처녀 시절에는 여기저기서 와달라 했었는데 나도 나이 들고 경력 단절됐다 이거지 뭐. 그래도 형님은 어디서든 잘 하실 거예요.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분야는 다르더라도 그래도 직장 생활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울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머,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올케한테 부탁할 일이 좀 있기는 하지. 제가 형님에게 도울 일이 있을까 했던 것은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직장 생활에 적응하시도록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형님은 제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그 고민이 많았지 뭐야. 나 출근하면 우리 지훈이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근데 또 마침 올케가 회사를 쉬고 있으니까 올케가 우리 지훈이 좀 대신 봐줬으면 해서. 예? 제가요? 왜? 시조카라서 싫어? 올케 친정 조카들은 귀여워한다더만. 저번에도 애기 옷 사주겠다고 하는 거 들었어. 가만히 보면 올케 은근히 친정이랑 시댁 차별하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별이라뇨. 그리고 저희 친정 조카들 대신 돌봐준 적도 없어요. 오히려 지훈이를 챙기면 더 챙겼죠. 물론 저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형님 아이보다는 저희 언니가 낳은 친정 조카들이 더 마음이 가는 건 맞았습니다. 평소 시누이가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시누이 아이를 저희 언니 아이보다 더 예뻐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조카에게 한 번이라도 섭섭하게 굴거나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려 했던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괜히 섭섭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늘 시댁 식구들을 더 챙기곤 했었고 형님이 이혼을 한 뒤에는 더 신경 쓰려 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형님 아이를 대신 봐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냥 놀고 있는 거라면 몰라도 사실 제가 그때 회사를 쉬고 있었던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올케, 어차피 앞으로 1년은 그 상태 아니야? 집에 노는 사람이 올케 하나라서 부탁하는 건데 왜 그래? 그게 아니라요, 형님. 제가 회사 쉬고 있는 게 임신 때문이잖아요. 저희가 어렵게 아이를 가지기도 했고 조심하고 싶어서요. 병원에서도 최대한 조심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제가 제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제가 지훈이를 잘 돌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당시 저는 어렵게 임신을 하며 그 걱정에 회사를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어렵게 생긴 아이 소식에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뻤지만 하필이면 신우의 이혼 소식 이후 들려온 경사라 제대로 축하도 받지 못했었어요.
신우는 이혼을 하고 와서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그런 와중에 임신했다는 걸 알리고 축하를 받는 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기분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한참 뒤에 임신 소식을 조용히 알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저에게 기분이 상했는지 임신했다고 축하 한마디 안 하던 형님이 제가 임신 때문에 일을 쉬고 있는 것을 핑계로 자기 아이를 맡긴다는 게 저로서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올케는 그냥 쉬면서 집에서 뭘 한다고 그걸 못 해준대? 누구는 임신 안 해봤어? 나는 지훈이 가졌을 때 만삭 때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 임신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뱃속에 애 좀 들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 거야? 올케,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야. 오히려 임신했을 때 자주 움직이고 활동을 해줘야지. 누워만 있으면 애만 게을러져. 글쎄요는 무슨 글쎄요야. 올케, 내가 오죽하면 올케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겠어? 가족이면 서로 힘들 때 도울 생각을 해야지. 우리 지훈이가 뭐 갓난쟁이도 아니고 그냥 같이 집에 좀 있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형님, 제가 아직 육아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걱정돼서 그래요. 남의 애 돌봐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어쩔까 싶어서 그래요. 지훈이 지금도 어린이집 다니는데 차라리 종일반으로 보내는 건 안 될까요? 올케, 내가 바보라서 그 생각을 안 했겠어? 올케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지금 지훈이가 그냥 보통 상태야?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 안 그래도 지훈이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 그런데 그런 애 두고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일 나가면서 애를 하루 종일 밖에 맡겨봐. 애가 멀쩡하겠어? 올케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웬만하면 거절하려던 저도 그 말에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할 것이라는 건 저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뱃속에 아이가 있는 입장이라 그런지 시조카 역시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시조카가 워낙 오냐오냐 커서 그런지 돌보기 편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임신한 몸으로 아이 돌보는 게 쉬울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 엄마 닮아서 유별난 그 성질을 어떻게 맞춰줘야 할지 앞이 까마득했죠. 시조카가 아무리 걱정이라고 해도 저도 제 아이가 우선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형님의 부탁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조카나 형님의 사정도 딱했지만 남편이 가장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이야 워낙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 저한테 싫은 일을 강요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를 생각하는 만큼 자기 누나에 대한 애정도 있는 사람이기에 누나와 조카가 계속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미안해서 부탁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누나 때문에 걱정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너무 매정하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후로 매일 오후 시댁 근처 어린이집에서 시조카를 픽업해 오고 시누이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올케, 이따 2시에 어린이집 가는 거 알지? 괜히 늦거나 문제 만들지 말고 알아서 잘해. 사람 걱정시키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당부 하나만 좀 할게. 올케가 내 부탁 때문에 어거지로 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 지훈이한테 소홀하게 하지는 마. 솔직히 올케한테도 좋은 일 아니야? 올케도 곧 엄마 될 사람인데 이렇게 먼저 엄마 연습해보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남의 애 키운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애처럼 열심히 하라는 말이야. 알겠어? 형님은 제가 설마 어린 시조카에게 못되게라도 할까 걱정인 건지 제게 그런 말로 신신당부까지 하며 부탁을 하셨죠. 저도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거긴 하지만 괜히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소홀하거나 섭섭한 티를 낼 생각도 없었어요. 어쨌든 결국 돌봐주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싶어서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도 했거든요. 아직 아이도 낳지 않은 초보 엄마라 육아에는 서툴기는 하지만 저는 시조카를 위해서 미리 공부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것들도 많이 준비해 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역시나 남의 아이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미운 6살이라 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6살쯤 됐으면 말도 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니 더 어린 아이들보다는 돌보기 쉬울 줄 알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런지 아이를 대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시조카가 보통 애들보다 고집이 세서 말을 잘 듣지도 않았죠. 지윤아, 엄마가 휴대폰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시던데? 지윤이 휴대폰 이리 주세요. 싫어. 볼 거야. 지윤아, 외숙모 말 들어야지. 휴대폰 이리 주고 간식 먹자. 응? 싫어. 싫어. 평소에 다른 어른들과 있을 때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시조카는 제 예상보다도 더 대단했습니다. 뭐 하나 시키면 들어먹을 생각이 없고 그냥 제 말은 다 무시하는 듯 했죠. 6살짜리 애가 힘은 또 어찌나 센 건지 저 혼자 감당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뭘 하지 말라 할 때마다 울어 제끼는 바람에 저는 결국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훈육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에 나름 육아 프로도 보고 배우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실전에서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듯 했죠. 그렇다고 남의 일을 내 자식처럼 혼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첫날부터 저는 완전히 진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런 제 노고는 몰라주고 아이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다며 저를 타박하시더라고요. 옳게, 내가 지훈이한테 휴대폰 주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아이들한테 휴대폰은 마약이나 다름없는 거 몰라? 우리 애가 이런 거 보고 멍청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요, 형님. 제가 준 게 아니라 지훈이가 어디서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라 그랬는데 지훈이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애가 애니까 당연히 고집을 부리지. 그럼 올케는 애가 고집 부린다고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었어? 저도 지훈이 달래도 보고 뺏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요. 그렇다고 혼을 낼 수도 없고 아이가 자꾸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치했다 이거야?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대로 그냥 두면 돼? 아이가 위험한데 그거 그냥 두고 보냐고. 옳게 정말 섭섭하다. 내가 아침에도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지금 남의 애라고 대충 돌봤다 이거 아니야? 지훈이가 옳게 자식이었어도 내버려 뒀을 거야? 자기 자식이었으면 안 좋은 거 하는 것 그냥 두고 보면서 애 바보되게 그냥 뒀겠냐고. 죄송해요, 형님. 내일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두고 볼 거야. 앞으로는 잘해줘, 제발. 예. 돈도 한 푼 받는 거 없이 마음으로 해주는 일인데도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가 봅니다. 저도 나름 잘해보려고 했는데 괜히 욕만 먹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형님은 자꾸만 내 자식처럼 해달라 하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정말 제 자식처럼 혼을 냈으면 그것도 난리였습니다. 올케가 내 딸 혼냈어? 대체 뭐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쳤길래 지훈이가 저녁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울고 있어? 아니요, 지훈이가 버릇없이 굴어서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별로 크게 혼낸 건 없어요. 올케가 뭔데 남의 자식을 혼내? 내가 나중에 올케 자식 혼내면 좋겠어?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어려웠네요. 뭘 어떻게 하더라도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도 자기 자식에게 혼내고 화내시면서 어떻게 저는 혼도 내지 말고 잘 돌보기를 바라시는지 모순적인 형님이 이해되지 않았죠. 결국 이렇게 욕먹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실컷 욕 들어먹고 못하겠다 거절하는 건데
이제 와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제 신세가 참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트집만 잡아대던 형님 때문에 점점 힘에 부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형님이 퇴근 후에 약속이 있으시다며 저한테 늦게까지 아이를 부탁하신 날이었어요. 반나절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짓을 몇 시간을 더 해야 한다니 싫었지만 식구 중에 가장 어린 제가 시누이의 부탁을 함부로 거절할 힘이 없었죠. 그래도 내가 옳게 생각해서 금방 들어올게. 한 두세 시간만 더 봐줘. 알았지? 네. 지훈이 저녁은 제가 잘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이럴 때 식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치? 예. 퇴근 후 돌아온 시누이는 외출 준비를 한다며 한참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때 아이의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바빠 보이던 형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방으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옳게! 옳게! 예? 왜 그러세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옳게! 혹시 내 물건에 손댔어? 물건이라뇨? 무슨 물건이요? 내 예물 만졌냐고? 내가 이혼하면서 제대로 챙겨 나온 게 꼴랑 그거 하나인데 내가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보석이 싹 없어졌잖아. 올케가 가져간 거 아니야? 저 아니에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예물에 팔이 달려서 지 혼자 어디 도망이라도 갔을까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챙겼을까봐? 이 집에서 올케 아니면 그런 거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이 어딨어? 시누이는 갑자기 예물 보석이 없어졌다며 저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 한참 먼저 결혼한 시누이의 결혼 예물을 본 적도 없던 저로서는 황당하기만 할 따름이었죠. 형님, 저는 형님 예물을 본 적도 없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고 형님 물건을 가져가요? 저 정말 아니에요. 예물이야 다들 장롱에 넣어놓겠지. 그걸 꼭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옳게. 솔직히 말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냥 넘어가 줄게. 응? 저 정말 아니라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그동안 보답 한 번 없이 조카 봐준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지금 옳게 화내는 거야?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화를 내? 도둑질한 놈이 체발저리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옳게가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요? 그럼 지금 엄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가는데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형님이야말로 진짜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왜 가져가겠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진 않지. 방금도 옳게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동안 지훈이 봐주면서 보답 한 번 못 받아서 수고비 대신에 내 예물이라도 챙겨야겠다 싶었던 거 아니야? 나 없는 사이에 가져가면 누가 알까 싶었겠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인정해. 형님의 주장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보상을 바란다 해도 설마 남의 결혼 예물을 챙겨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계속 우기며 억지로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형님을 보자 저는 억울함에 결국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 잘했다고 눈물바람이야? 네가 울면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나 보이던 형님은 기어이 제 뺨을 때렸죠.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어이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경찰을 불러야 할 사람이 누군데 나를 신고하는 걸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지만 한 대 맞고 어리 빠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제 짐을 수색해보는 걸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신우가 어떻게까지 하려나 멍하니 보고 있는 와중에 집에 누군가가 또 찾아왔습니다. 다른 경찰이겠거니 생각했던 저와 시누이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야간 근무가 있으시다 하셨던 시아버지가 어쩐 일로 일찍 돌아오셨는지 갑자기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아빠, 오늘 늦게 끝난다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세아가 혼자 지훈이 본다고 고생할까봐 일찍 들어와 봤지.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우리 집에 경찰들이 왜 있어? 순간 아버님을 보니 저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겁도 났어요. 혹시 아버님까지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시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저는 제 입으로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게서 상황 설명을 들은 아버님은 깜짝 놀라시며 기겁을 하셨어요. 뭐? 그래서 지금 성이 네가 세아가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거냐? 올케가 범인 맞다니까. 그럼 집에 다른 도둑이라도 들었겠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는 네 물건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놓고 지금 엄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놨어? 놀란 시아버님은 서둘러 시조카의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시조카가 가지고 놀던 가방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보는 앞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바닥에 쏟아 부으셨죠. 그 가방 안에는 신우가 그토록 찾고 있던 걸로 보이는 예물 보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지 심심할 때마다 네 물건 챙겨놓는 거 너 정말 몰랐냐? 애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나도 아는 걸 네가 몰라. 그래 놓고는 자기가 관수를 못한 걸 죄 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식구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경찰까지 부른 거야? 경찰들 얼른 못 돌려보내! 결국 아이의 가방에서 예물이 나오자 신우이는 더 이상 별말을 하지 못하고 경찰들을 돌려보냈고 저는 그제서야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저를 달래주려 하셨죠. 아가, 미안하다. 내가 저놈 대신 사과하마. 울지 마라. 응? 아니 근데 너 볼이 왜 이리 빨갛냐? 어디 맞은 것처럼. 설마 성이 너 세아가한테 손댄 거냐? 그래? 아니 아까는 나도 정말 올케가 그런 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해 올케, 내가 오해했네. 뭐? 그럼 정말로 네가 때렸다는 거야? 너 이 자식! 내가 지 사정 생각해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끝도 모르고 누구한테 손을 대! 순간 짝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본 저는 아버님이 형님의 뺨을 때리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신다던 시아버지가 신념을 깨고 40 다 된 형님의 뺨을 때리셨다는 게 저는 충격적일 만큼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이도 난생 처음 아버지에게 얻어맞은 것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는지 맞고서는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굳어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지금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것만으로 화가 풀리지 않으시는지 형님께 크게 화를 내시며 형님을 쫓아내려 하셨어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너를 받아주고 여태 아무 말 안 한 줄 알아? 네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려는 거야? 네가 이혼하고 돌아왔다고 네 동생까지 이혼시키고 싶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 가족을 도둑 취급하고 임신한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너는 네 새끼만 소중하더냐? 남의 새끼 남의 자식은 생각도 못해? 내가 이제 너 때문에 며느리 얼굴은 어찌 보고 사돈댁은 어찌 돼야 할까? 아무래도 내가 너를 너무 받아줘서 그런 것 같다. 늦었지만 네가 고생을 더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구나. 이제라도 나가서 혼자 알아서 살아봐. 아버지, 잘못했어. 그렇다고 나가라니. 내가 이 밤에 어딜 가요? 우리 지훈이는 어떻게 하고? 그걸 내가 걱정해줘야 하냐?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지. 내가 그동안 네가 이뻐서 참고 두고 본 줄 알아? 세아가한테 못되게 굴고 미운 짓 하는 것 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둔 줄 아냐고? 너도 애미고 어른인데 참고 기다리면 철이 들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내가 자식 농사를 완전히 망친 모양이다. 나도 더 이상 나아질 가망 없는 자식한테 매달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도움 바랄 생각 말고 더 이상 네 동생이나 네 올케한테 패 끼칠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 형님더러 집을 나가라 하시던 시아버지는 정말 신우와 조카를 쫓아내려 하시는지 신우 방에서 가방을 챙겨와 물건을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어린 시조카와 신우는 놀라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고 당황한 제가 오히려 시아버지를 말려야 할 정도였어요. 아버님, 이 추운 날 어딜 가요? 됐다. 내가 널 봐서라도 저놈을 그냥 못 둬. 형님은 그렇다 해도 지훈이는 어떻게 하고요? 우선 진정하시고 천천히 숨 좀 고르세요. 아버님은 그래도 두고 못 보겠다며 기어이 짐가방을 문 밖에 내놓으셨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시라는 제 말에 결국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걱정되시는지 남편에게 연락을 해 저를 데려가게 하셨고 그날의 상황을 듣게 된 남편은 처음으로 누나에게 크게 화를 내었죠. 형님 역시 동생이 그리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는지 저한테 하실 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과 아버님 때문인지 형님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옳게 내가 잘못했어. 그날은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런 걸로 용서되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해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내가 옳게 괴롭히거나 귀찮게 할 일은 없을 거야. 맹세할게. 그토록 바라던 사과를 그렇게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한들 저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지 그 후로 형님이 저를 귀찮게 하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봐주지 못하자 아이를 종일반에 보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내심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저도 속이 좁은 건지 금방 다시 신우와 시조카를 웃으면서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걱정 속에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도 소식을 들었는지 제게 꽃다발을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오면 기분 상할까 한다면서 말이죠. 나한테 생전 뭐 하나 해줘 본 적 없는 사람이 그런 걸 다 보냈네 싶어서 저도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 되는지 그 사이 저도 조금씩 시누이에 대한 미움이 사그라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누이를 마주해도 될까 싶었죠.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는데 이제는 아버님께 손자도 보여드려야 하고 언제까지고 안 갈 수는 없다 싶어서 조금씩 시댁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누이는 제게 별말 없이 조용히 지내는 듯 했어요. 저한테 뭘 시키는 것도 없고 잔소리도 없는 걸 보니 많이 달라졌다 싶더라고요. 이걸로 다 잘 해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누이도 조금 철이 들었을 거라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또 난리를 피운다 해도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고 아버님과 남편도 벼르고 있으니 큰 걱정도 없었지만요. 그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